이번 보고서는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프로텍, 그 다음에 금호석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들이 좀 많이 소폭 반등을 좀 했는데요. 네, 참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나 싶고,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공모가 끝나고 청약이 끝나가지고 뭐 환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이미 갔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내일은 개인들의 환불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환불 자금으로도 인해서 주가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보고서 보시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감소를 했고요. 계절적인 수주 둔화, 그 다음에 연말 상여급 지급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 상여급이야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주 둔화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에 좀 팔았다가 이게 지나고 나서면 다시 사는 그런 이제 테크를 좀 타야 되죠.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발주 재개로 인해 가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수주 규모가 증가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분기 때까지 좋다가 주가가 그 다음부터 좀 안 좋죠. 왜냐면 비수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연말에는 더 안 좋고. 그러니까 뭐 13, 24 느낌? 네, 인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이게 사이클이 업황 사이클이 쭉 스트레이트로 올라간다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이런 장비들이 있대요. 제가 영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출하 증가가 좀 있고 상승세가 또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성장을 좀 이어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이제 호가창을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거의 TCK와 마찬가지로 되게 얇고 가벼워서 주가가 막 하루에도 막 3%, 4%씩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주식들은 조금은 좀 선호를 좀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TCK가 이제 그 패소 때문에, 소송 패소 때문에 거의 뭐 한가를 맞으면서 지금 뭐 이제 그냥 존버의 느낌을 두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호가창 보시면 좀 적정한 이제 호가창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만 좀 매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일단 고객사의 디램 최신 미세 공정의 적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개발이 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의 가격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커팅 장비 부분의 실적은 올해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PCB, 드릴러 같은 장비 부분에서는 기존 고객들의 지난해 투자 확대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낼 것이고, 신규 확보도, 고객 확보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시장의 95%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마커 부분의 매출은 올해도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개 반도체가 하나의 PKG에 통합되는 산업 흐름에 따라서 마커 장비의 사용 대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 현상 때문에 다운 사이클이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마커 매출은 과거 평년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반도체인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일단 실적을 부합을 합니다. 자, 항만 적체로 해가지고 100억 원가량의 매출 인식이 지연되었으나, 마이크로소의 내재화와 그다음 비전 플레이먼트 8.0 장비 판매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35%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022년도에 전방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나와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아니라 KPX죠. KPX를 약 3분의 1 정도 가량 30% 일단 상향, 30%, 40% 정도 상향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라인도 증설할 거고 비메모리 라인의 캐펙스도 확대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특히나 2분기 때 평택 3라인 양상,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평택 및 미국 텍사스 신규 라인 증설이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판 부분에서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코리아 서키트 등이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등도 라인 증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알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주식들도 좀 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분기에 대덕전자 및 그 다음에 AMKOR 향 신규 장비 인증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좀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매출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지역별 매출도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과의 투자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다는 점은 다소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목표가를 유지를 해놨고요.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도록 하고요. 프로텍 오늘 엄청 올랐더라고요. 상승률이 93%나 됐었던 회사이네요. 네. 이러면 사실 더 사도 되겠다 싶기도 한데, 일단 이따가 주가 한번 볼게요. 최종적으로 얼마나 올라간지 제가 못 봐가지고. 자,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의 대규모 캐펙스가 2.5D, 3.D 같은 어드밴스 패키징에 집중되면서 동사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오사트가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중요한 것이죠. 애플의 M 시리얼 칩과 그 다음에 CPU, GPU의 위탁 생산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고마진 제품인 밑에 보면 방열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열판 매출이 견인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방열판 장비는 디스펜셜인가요? 디스펜셜의 리싱, 디스펜싱 기능에 방열판 탑재 기능이 추가된 장비로 주로 CPU나 GPU와 같은 고부가 패키징 공정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 영어라 어렵네요. 그래서 수요들도 증가하고 있고, 또 글로벌 이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 근데 이게 되게 반도체에서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네페스, 테스나, 그다음에 하나 뭐였죠? 오랜만에 반도체가 넘어와서, 그다음에 뭐 원익그룹주,
그다음에 뭐 또 등등등 굉장히 많죠. 되게 알려진 종목들만 좀 많이 말씀드리면 아까 봤었던 뭐 이오테크니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패소 직전에 이제 TCK도 관심이 많았었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프로텍은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언제부터 좀 나왔을까요 싶네요. 그래서 커버리지를 좀 게시한다고 하니까 보고서는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처음 나온 것 같고, 좀 잘 유심히 좀 봐야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제일 암울한 회사가 이제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일단 보시면은 일단 컨센서스는 하회를 합니다. 컨센서스 하회를 하고 비수기 영향, 공급 물량 확대, 그다음 전사를 친 정기 보수라고 합니다. 자, 합성 고무 부분의 DB 가격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보수 영향 및 그다음에 MB 라텍스 공급 증가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습니다. 중국 전력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전방 산업 가동률도 하락을 했고, 증설 물량 확대로 전분기 대비 이익이 감소했고, PC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EPOX 수요도 위축이 됐습니다. 그 스프레드가 축소가 돼서 수익성이 악화가 됐고요. 타이트한 공급이 지속되면서 전분기와 유사한 수익성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교체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수율 증가율도 크지 않고, 실제 신규 플랜트 가동률도 40-50% 머물 거고,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좀 약한 수요, 그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 이거 결론적으로 이게 많이 준비했는데 없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길게 너무 어렵게 써놨네요. 네, 그래서 22년도 업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도에 이제 크게 오른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연말 되면서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힘든 기색을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 매력으로 주가를 상승하는 것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 중국의 이제 변화와 또 LG에너솔루션의 대형 IPO로 인해서 주가에 좀 부담이 있다. 시총도 밀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쳤겠죠. 자, 1번 보시면 이오테크니스입니다. 좀 견고한 상태에서 근데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 좀 이 방향을 잘못하면 계속 좀 다운인 거고, 그러면서 약간 우상향을 그리나 싶기도 하고요. 전고점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터지면 올라가겠죠. 근데 뭐 아직 좀 몇 주 좀 남은 것 같다. 그런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거의 뭐 박스권 위쪽에 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좀 3, 4년 볼까요? 월봉으로. 그럼 역사상 신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니스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좋다고 하니까 또 여기 나온 것들도 또한 2분기 사상 매출, 3분기도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나왔었네요. 그래서 좋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뒷부분에 대한 결과가 좀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오르기도 했네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수급 반등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유지를 잘하고 있고, 월봉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빠질 거죠. 안 좋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치는 이제 기대대로 나왔지만 향후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스물스물 흘러내릴 수 있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혹은 2만 5천 원 정도 좀 룸을 열어놓고 이때 내려오면 좀 매수를 좀 한번 해보고, 아니라면 뭐 그냥 냅두고 하는 편이 나와 보입니다. 근데 보다가 DBRT 또 올랐네요. 또 물론 오늘은 그런 거겠지만 계속 고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 오늘 엄청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종가상으로도 11%. VI는 못 찍었을 것 같네요.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이 전 3일부터 쭉 올라왔어요. 이거 잘 보신 분들은 이제 튀어 오른 거 보시면서 매수했을 수 있는데, 좀 대단합니다. 실적이 뭐 작년도에는 안 좋았는데, 어쨌든 뭐 캐펙스가 계속 넓어지면서 좋다고 하니까. 근데 벌써 이제 93%를 갖고 있었으니까 57,000원이죠. 지금 주당 2만 정도인데, 지금 단기간에 수급이 다 붙어버려가지고, 물론 이게 쌍크림 매도라서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개인 타기 시작하면 내려가겠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요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29,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다소 여러분 조정이 오시면 프로텍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텍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요.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금호석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우가 거의 뭐 계율이 100% 정도 차이 나니까 우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16만 4천원이고, 쭉 빠졌죠. 지금 한 번도 거의 반등 없이 거의 쭉 스트레이트로 빠졌습니다. 빠졌고,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크게 빠졌네요. 굉장히 크게 빠졌고, 목표가 하향으로 계속 그러니까 공급이 과양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또 한 엽기적으로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코로나 특수로 받았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사실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금호석유 아래 있는 이제 회사들, 특히 여기 보시면 12월달에 금호석화랑 함께 동맹을 맺었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그래서 이 친환경 사업에 좀 같이 좀 그 에폭시라는 걸 같이 했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좀 많이 가져와야 내년에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또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대신에 또 내년에도 그 배당을 이어가야 또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호석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